네, 앞으로 달러 흐름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금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주요 국가들의 금리도 또 중요할 것 그쵸. 같아요. 네. 유럽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좀 더 미국보다 빠르게 내려가는 상황.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과의 금리 차가 확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강달러 현상도 5월에도 한동안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자본시장영업부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월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부분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주요국에서 1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중국에서 먼저 나왔고, 그 다음 한국, 미국, 유로 순으로 1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은 전기비로는 한 1.6%, 전년 동기 대비로는 5.3%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가 전기비 1.0에서 1.2%였기 때문에 예상보다 상당히 좋았고요. 이렇게 좋아진 부분은 수출이 상당히 양호했고, 수출이 좋았다는 얘기는 이제 생산이 좋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투자 부분도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에서는 인프라 투자가 주로 성장을 했고요. 부동산 개발 투자는 부진했습니다.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증시나 아니면 위안화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 볼 수 있는 이 부동산 경기가 아직은 회복 신호까지 나오지 않았다라고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도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됐는데요. 25일 발표된 1분기 성장률은 전기비로는 1.63%, 전년 동기 대비로는 3.1%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가 전기비로 0.6%인데 거의 2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성장률이 좋았던 부분은 일단 민간 소비가 좀 개선이 되었고, 또 하나는 지난 4분기에 부진했던 건설 투자가 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순수출 성장 기여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순수출에서는 수출이 반도체, 자동차 부분에서 성장이 나왔고, 반면에 수입에서는 이제 원자재나 장비 쪽에서의 수입 물량이 줄면서 수입의 마이너스 성장 기여도가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개선됐기 때문에 연간 성장률도 기존의 2.2%에서 2.4 혹은 2.5%까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부분은 지난해 기록했던 1.3%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1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전기비 연율로는 1.6%를 기록했는데요. 이것은 지난 4분기에 기록했던 3.4%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2.5%보다는 크게 못 미치는 성장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이 내수 쪽에서는 괜찮았지만 여전히 수수출에서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아시아 경제와 다르게 수출은 부진했고 수입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은 좀 다른데요. 미국 현지나 아니면 주요 IB에서는 일단은 미국 경제 자체가 내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견조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했던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숫자 자체가 예상치를 크게 하했기 때문에 올해의 성장은 예상보다는 좀 저조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이제 중국과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이 상당히 주도했고 순수출에서 성장이 이제 성장 드라이브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강달러 이제 달러 고평가 현상 이런 것들하고 또 고금리 때문에 예상보다 순수출이 상당히 안 좋았지만 그래도 소비와 투자 등 내수 경기가 전체 성장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말일에 있었던 미국 5월 달 FOMC가 가장 빅 이벤트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5월 FOMC에서 결과는 기준금리 동결했고 시장의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었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차단했던 부분에서 주목할 부분이고요. 여전히 이제 그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남겨뒀다는 부분에서 시장 금리가 좀 반락하고 그리고 달러 약 강세도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지켜봐야 될 미국 고용 지표나 물가 지표를 확인해야 되지만 그래도 5월 달 빅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FOMC가 좀 끝났고 이런 부분에서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아직은 그래도 연내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남겨뒀다는 부분에서 5월 달에 미국의 통화 정책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5월달 글로벌 경제는 4월에 이어서 완화적인 분위기 그리고 또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일 거라 보고 있는데요. 일단 4월달에 주요국 1분기 GDP가 주로 아시아 쪽에서 수출 쪽에서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부분은 이제 통화가 약세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 수출 경쟁력이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좀 조정을 보이면서 특히 수수출에서 마이너스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여전히 강달러에 대한 부담이 좀 남아있다는 부분이고 다만 내수 경기가 좀 양호하다는 부분은 그래도 미국이 소비나 아니면은 수요 측면에서는 살아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PMI 지수 같은 경우도 좀 반등하고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강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과 한국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사양 조정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5월 달에도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미국 주도 성장에서 글로벌 성장이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거로 보기 때문에 전반적인 매크로 분위기는 4월에 이어서 5월에도 리커버리,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국면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시장과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그룹 이코노미스트 장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4월 달에 미국 국채 금리가 뭐 한 40에서 50bp 좀 급등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상당 부분 지연될 거다라 보는 시각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네. 지난달 금리 하락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40에서 50bp 가량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연준이 설정한 물가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기존 이제 정책 금리 인하 시점을 6월로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6월이 아닌 9월, 최근에는 11월까지도 금리 인하 시점이 연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 이제 미국채 금리의 큰 폭 상승을 불러일으켰으며 게다가 이거에 대한 여파로 다른 주요국 글로벌 금리들도 더불어 상승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1월, 9월이 아니라 11월 정도로 좀 보고 있고 그렇다면 유로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 금리나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네. 유로 지역은 최근 이제 낮은 물가 상승률을 이유로 이제 6월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로 들면은 이제 루이스 드 귄도스라는 ECB 부총재가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최근에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은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제 지정학적 이제 그 리스크도 아직은 남아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그래서 이를 감안해 가지고 이제 정책금리 인하 시점을 저희는 7월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이창용 총재가 이제 한국 앞에서 이제 민정희 이코노미스트가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워낙 높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통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정책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정책금리 인하 시점을 11월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아무래도 연준보다 금리를 먼저 낮추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로 보면은 유로가 먼저 한다라고 좀 보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1분기 GDP 나오고 나서 한국이 미국보다 늦게 할 수 있다라는 시각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일단 5월 달에 그러면 일단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다시 내려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대략 이제 미국 금리나 봤을 때 적정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시는가요? 네. 한국과 미국의 이제 적정 금리를 산출하기 위해서 우선은 미국에 관련된 이제 모형을 설정을 했는데요. DKW라는 이제 모델을 설정을 했는데 DK 모형은 이제 미국의 장기 금리를 네 가지 요소로 분해하는 모형인데요. 세부 내용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제 유가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차 확산돼서 국제 유가가 $90 이상까지 상회했을 때 미국의 장기 금리 상단을 산출을 했는데요. 그 결과 미국 장기 금리 상단은 4.8%에서 4.87% 정도까지 적정 금리 상단으로 나왔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 이제 미국 재금리와 동조화 현상이 강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추정을 한 결과 한국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4.03%에서 4.06%로 산출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그나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제 미국채 금리와 한국채 금리가 이제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상단에 접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금리는 어느 정도 좀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갈 요인도 좀 있을 것 같은데 5월 달에 일단 미국과 한국의 금리, 장기 금리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우선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 범위로는 이제 4.4%에서 4.8%로 등락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최근 물가가 이제 그 국제 유가가 조금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약간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미국의 휘발유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 금리의 경우에는 하방 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도 미국채 금리와 아까 전에 말씀한 대로 미국채 금리와 연동이 되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는 10년물 기준 3.45%에서 3.85%의 레인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미국채 금리와 마찬가지로 하방 압력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외환시장 쪽 환율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임인혁입니다. 네, 4월 달 환율이 달러 환율이 1,400원을 터치를 했죠. 네. 그리고 엔화 환율 같은 경우도 160을 터치했습니다. 네.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넘어섰는데 네. 왜 이렇게 환율이 급등했는지, 뭐 원화 약세, 엔화 약세가 왜 이렇게 심해졌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4월 같은 경우는 달러가 좀 전반적으로 강한 상태였습니다. 네. 반면에 좀 뭐 유로나 파운드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약세였고요. 유독 이제 한국 원화랑 일본 엔화가 상당히 약한 상태였는데요. 지난 4월 16일이었죠. 이제 네. 달러 원 환율이 1,400원 뭐 빅피겨라고 하는 수준까지 터치를 했는데 우선 그 원인으로는 뭐 미국 소비자 물가가 서프라이즈를 보이고 뭐 이에 따라서 뭐 연준 금리 인하가 지연된 탓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4월에는 뭐 역배당 시즌도 있었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이란 이스라엘 사태까지 겹치고 이제 중동 지역의 어떤 불안 심리까지 가세를 하면서 네. 그런 부분이 좀 환율을 굉장히 높게 끌어올리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됩니다. 뭐 하지만 이제 이후로 이제 월말에 뭐 어떤 FOMC에서 완화적인 어떤 기조가 보이면서 좀 위험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환율이 내려가면서 월말에는 1,360원대 초반으로 마감을 했고요. 네. 반면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29일에 달러당 엔화 환율이 장중에 160엔을 터치했었는데 그렇죠. 그 이후로는 우선 가장 최근에 있었던 BOJ 금정위에서 굉장히 네. 좀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왔고요. 이제 연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단서가 굉장히 부족했었고 네. 네. 심지어 이제 우에다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엔화 약세를 용인하는 듯한 그런 발언까지 한 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골든위크 휴장까지 있으면서 이제 수급이 굉장히 얇았던 점도 네. 좀 엔화를 약하게 만든 요인이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이제 엔화가 좀 급격하게 약세를 보이니까 좀 일본 외환 당국에서도 좀 개입에 나서지 않았나라고 네. 추정이 되고 있는데 뭐 재무성 관계자는 뭐 노코멘트를 한 상황이지만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뭐 외환 당국의 개입 추정 규모가 5월 3일 기준으로 한 8조 엔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 뭐 그 이후로도 뭐 달러엔 환율이 뭐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현재는 한 150엔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사실 뭐 아시다시피 강달러 현상이죠. 네. 올해 미국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뭐 경제가 좋았다는 부분,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이라는 부분, 그것 때문에 달러 강세였고 이게 이제 4월 달에 좀 환율을 크게 올렸던 요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아직까지도 5월 달에도 이렇게 강달러 현상과 환율이 좀 높은 수준 1,400원을 다시 터치할 수 있을런지 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앞으로 달러 흐름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금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주요 국가들의 금리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미국의 뭐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달러 가치를 지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뭐 독일이나 영국 같은 이제 주요 뭐 유럽 국가들의 금리가 최근 뭐 ECB가 연준보다 조금 더 빠르게 금리를 내릴 거라는 전망이 좀 강해지면서 네. 좀 유럽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좀 더 미국보다 빠르게 내려가는 상황.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과의 금리 차가 확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강달러 현상도 5월에도 한동안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그렇게 강달러 현상이 좀 지속된다면 5월에도 환율이 내려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5월 달에 달러 환율이나 다른 주요 통화들 이런 네. 것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우선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4월에 이미 고점은 좀 본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역배당 시즌도 끝났고 음. 그동안 굉장히 환율 급등 요인으로 지목됐었던 네. 뭐 중동 지역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고 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5월에도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다시 1,400원까지 오를 가능성은 좀 굉장히 낮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한 뭐 달러가 한동안 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뭐 한국 1분기 성장률도 예상보다 상당히 좋았고 음. 뭐 수출 증가나 네. 뭐 무역 수지도 비교적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수급 여건이나 펀더멘털상 아마 5월은 그동안 굉장히 저평가되어 왔던 원화 가치가 좀 회복되는 기간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 5월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는 1330원에서 1390원 사이에서 좀 움직일 걸로 예상되고요. 네. 뭐 평균 환율 기준으로는 지난 4월 1369원에서 1360원 초반대까지 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월달 글로벌 경제 그리고 채권 금리, 외환 시장에 대한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